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현 수장입니다. 제가 여름부터 시작한 강의인데요. 이 R&D의 모든 것,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그리고 또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 지금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강의도 끝났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휴강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 2회차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리뷰할 강의는 이제 R&D 사업계획서 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선정부터 이제 완료까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쭉 이렇게 강의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연구 비 관련 강의를 제가 좀 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선정 시의 어떤 유의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네 번째로는 이제 그 R&D 관련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있어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그래서 뭐 시장 조사라든지 연구개발 과정에 대한 어떤 참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저희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계획서 쓰기. 근데 이 사업계획서 쓰기가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창업사업계획서 쓰기를 했고요. 오늘은 말 그대로 이제 연구개발 계획서죠. 그래서 R&D 사업 계획서 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짧게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화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전에 했었던 내용이긴 한데 사업 총괄은 중소벤처기업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볼 거는 이제 기정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정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티파고요. 이제 세종시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류가 선정이 되고 발표 평가를 하게 되면 요 이제 세종시로 가게 되죠. 요쪽에서 이제 발표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요. 실제 이제 이 티파를 가보게 되면 1층에 그 R&D 선정된 기업들 그리고 또 후원하는 대기업들의 명단들이 쭉 이렇게 이제 복도에 이렇게 좀 이름들이 쫙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셨을 때 가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티파에서 이제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하고 제재 처분을 하게 되고 이거 이제 극히 불량이 나왔을 때 이제 제재를 가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에 담당 간사가 있어요. 그래서 과제 번호가 정해지면 그 과제에 따라서 담당자가 붙습니다. 이 티파의 직원입니다. 티파의 직원인데 간사가 자주 바뀌어요. 왜냐면 일이 힘들거든. 일이 힘들어요. 실제로. 이 중소기업에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민원보다는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모르는 걸 자꾸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ICMS나 그 다음에 아이리스 이런 데는 이제 콜센터 직원분들이 계속 전화를 잘 받는데 왜냐면 그분 그 전화 받는 이제 업무가 주된 업무다 보니까 이 간사분들은 근데 전화 받는 업무가 주된 업무는 아니에요. 관리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잘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 받는 거를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컨설팅을 하니까 업체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지 간사한테 전화하는 일은 드문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이제 처음부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전화하면 이제 상당히 이제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게 되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지 잘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요 간사가 이제 간사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요 중소기업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평가단 그다음에 이제 제재 처분단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링크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극한 직업.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간 기관이 이제 중소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연구개발기관, 뭐 위탁연구개발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해볼 수가 있고요. 뭐 선정 절차라든지 관리 절차는 저희가 지난 이제 유튜브 그리고 또 지난 과제에서 했으니까 지난 이제 강의에서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사업계획서 쓰기에 대해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명 쓰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2023년도부터 바뀐 겁니다. 2023년도부터 바뀌었고요. 원래는 페이지 수가 한 25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20페이지로 제한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한이 됐다 그래서 더 못 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짧고 명료하게 써라 이렇게 변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더 써요. 왜냐면 이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서 항상 이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게 구체적이지 못하다, 뭐 명료하지 않다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혹시 뭐가 빠졌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선정했을 때
그 연구개발 계획서에 양이 많다고 감점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적어줘야지. 뭐 경쟁기술과의 차별성 이렇게 예를 들면 경쟁기술과의 차별성이 뭐 A, B만 적을 수 없잖아요. A, B, C, D, E가 다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다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 수는 20페이지로 지금은 이제 권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개요 부분은 이제 한 페이지 정도로 작성을 하는 거고요. 개요만 따로 작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밑에 이제 적었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이제 한 페이지 내로 정리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요가 지나고 나면 지금 보시면 이제 자가진단표가 있어요. 자가진단표는 뭐 차후에 2025년도에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요 위에 두 개는 동그라미고 나머지는 다 X를 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청인 법인명은 둘 다 직인을 찍어도 상관없고요. 둘, 법인은 이제 서명은 없죠. 여기는 이제 서명을 하거나 직인하는 거고, 그죠? 요쪽은 이제 그냥 직인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연구개발 계획서 본문을 들어가면, 보시면 이제 기술개발 목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목표는 이제 정량적인 부분들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부분들은 사실 크게 점수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정량적인 부분을 적으시고 그 부분이 이제 수치화된 부분 그리고 이제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술개발 목표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1페이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기술개발 목표가 5가지나 저는 이제 보통 5가지 정도 적거든요. 이렇게 5가지 적으면 이제 칸이 뭐 이거 5줄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 적고 세부 내용 적으시고 하나 적고 세부 내용 적으시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이제 한 페이지는 가득 차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개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최대 4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검증 방법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성능 지표 그리고 평가 환경 그리고 평가 방법 요 3가지가 반드시 나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능지표, 평가 환경, 평가 방법. 물론 이 기술 개발에 대한 이 목표에 대한 연구 개발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연구 개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기술 개발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증빙할 건지 성능지표와 평가 환경과 평가 방법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4페이지가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넣고 도표도 넣고 표도 넣고 그리고 이제 성능 지표로서 우리가 어떻게 검증받을 것인지 이렇게 제시해 주는 부분이 연구개발 방법이다. 이해되셨나요? 자, 선행 연구개발은 이게 자체 개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 개발이라는 얘기는 정부 과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돈으로 내부에서 이제 수행한 연구 개발 이력이 되겠죠. 자체 개발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 과제, 수행 이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여기는 자체, 여기는 정부 과제 수행 이력, 그래서 구분해서 적어주는 것이 좋겠다. 자, 근데 자, 2번에 보시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확하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자체 개발이든 기술 개발, 이게 정부 과제 수행 이력이든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어렸을 때 축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기 축구에서 제일 잘 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그것처럼 제가 왜 갑자기 조기 축구에 나타났는데 축구를 잘할까? 아, 어렸을 때 저 선출이에요. 선출은 아니더라도 예, 동네에서 볼 찼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연관성이 있어야죠. 레퍼런스가.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겹치면 안 되니까 차별성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과제랑 유사하다든지 기존에 있었던 기술 개발과 유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 연구 개발 이력과 연관성과 차별성을 적어주는 게 이제 활용 계획이 되겠고요. 여기에다 한 단계 더 추가하면 요 부분에서 좀 더 확장이 되면 자, 우리의 목표, 그 다음에 우리의 기술 개발 과정, 혹은 공정 이런 것들이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이 돼서 확장이 됐는가까지 적어주시면 가장 좋은 사업계획서 작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연구팀 구성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참여기관이 있으면 참여기관을 작성을 해주는데 참여기관이 없으면 이제 작성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업무 분장이 제대로 나와야 돼요. 업무 분장이. 그래서 여기 보면 학력이나 전공을 적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적지 않더라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공대를 나오거나 이런 분이 이제 설계 이런 걸 해야지 문과를 나왔는데 설계를 한다? 이러면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치하고 그다음에 과제 수행 시에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 본 과제 수행 관련해서 특허나 논문이나 수상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미기재는 맞는데 해당 사항이 있어야 이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기술 보호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앞서서 전략적으로 좀 이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시면 내년도 2025년도에 과제를 지원할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금 이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술 개발 일정하고 연구비 사용 계획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회계년도와 일치를 해요. 예를 들면은 2024년 모기가 있어요. 강의하면서 모기도 잡고 예. 2024년 9월에 이제 그 과제를 시작한다 그러면 2024년 12월 31일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 그리고 2026년 1월부터 2026년 8월 31일에 끝나는 거죠. 왜냐면 9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맞죠? 이렇게요. 이렇게 이게 1차 년도고 2차 년도고 3차 년도가 됩니다. 그럼 기술 개발 일정도 여기에 맞아야 되고 연구비 사용 계획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팁이죠. 그래서 오늘은 리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한다 이거보다는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 사업화 전략, 기대효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업화 목표에는 실제로 자, 어떤 회사에 우리가 얼마를 팔 것인가 수치를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 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이제 시장 조사는 이 밑에 들어가도 됩니다. 자, 사업화 전략은 초기, 중기, 그죠? 이렇게 적으면서 해외 시장 진출 전략도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이 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아. 이게 포인트고요. 기대 효과는 경제적 효과, 그다음에 뭐 사회적 효과, 그다음에 기술적 효과, 뭐 과학적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구분돼서 뭐 고용 창출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구분돼서 적어주셔야 보기에 좀 용이하다, 편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네, 뒤에는 이제 사업계획서 예시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 강의 시간에 실제로 이렇게 좀 풀어드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제가 첨삭을 해서 다 이제 지난 시간에 강의를 실제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요 부분들은 이제 성능지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오프라인 강의 혹은 또 이제 제 유료 강의에서 이렇게 이제 강의했었던 거고요. 자, 이 유튜브라는 게 시간이 굉장히 좀 짧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전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길게 강의를 해도 이제 R&D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끝까지 보시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중간에 또, 이게 또 재미가 있는 강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에 오시면 제가 굉장히 재밌게 또 웃겨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내년도 연구개발 R&D 과제 예산이 이제 정해졌죠. 그래서 이제 전년도와 유사하게 올해 이제 예산 많이 줄었고 전년도와 유사하게 이제 연구개발 이제 정부지원금이 나온 예산이 이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2025년도 1월 달입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준비 잘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면서 네, R&D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컨설팅이 필요하신지 아니면 또 저와 이제 협업이 가능하신 분들은 또 이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또 좋은 인연으로 동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